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한 주의 시작 오늘은 양시장 빨간불 켜내며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와 제약주로 수급이 몰렸고요. 오랜만에 자율주행주들도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현재 4시에서 6시 사이 시간외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새롭게 올라온 이슈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자회사인 코오롱 글로텍의 사업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분할 합병합니다. 코오롱 글로텍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필리핀 등의 생산기지를 두고 있으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합병 기일은 내년 1월 1일로 정해졌는데요. 합병이 완료되면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자동차 인테리어 소재에서 부품까지 전반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갖출 전망입니다. 또한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판매 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됩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범죄 처벌 구정을 신설하고 현행 성폭력 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한농화성이 관계사의 금전 대여를 결정했습니다. 92억 원 규모로 시설 투자를 위한 자금 대여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으로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 다뤄봤습니다. 시간 외에서 특징적인 종목을 5개로 정리했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고려산업입니다. 사료 관련주인데요. 현재 6%대 넘는 시세 뿜어내고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식품 가격 급증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오랜만에 시간외 특징주에 등장하는 STO 관련주, 갤럭시아 SM이 자리했습니다. STO 법제화가 다시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26일에 제1회 디지털 자산 STO 포럼 조찬 간담회가 개최됩니다. 이런 일정을 앞두고 갤럭시아 SM이 현재 5%대 가까운 급등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 외에서 보안주들의 강세도 눈에 띕니다. 센즈랩, 한쌍 등 일제히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 모니터랩은 현재 상한가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 원준이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전고체 배터리 개발 소식에 오늘 2차 전지주들이 강한 반등세 보였는데요. 원주는 정규장에서 2%대 강세 마감했지만 현재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덕테크 놀리지가 현재 상한가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백신 관련주로 정규장에서는 하락 마감했지만 현재는 저가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들 체크해봤습니다. 먼저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앞서 짚어보셨듯이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여가위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이슈라서 시간외에서 지금 바로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요. 정태근 이사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수정님께서 유튜브 채팅창에 센즈랩 또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센즈랩, 모니터랩 같은 종목들 네. 지금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 내일장 시세 잠깐 반등일지 아니면 힘이 어느 정도로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테마를 가지고 신선도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 얼마만큼 이 테마가 새롭냐 이 표현이 맞겠네요. 새롭냐 이게 좀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 이제 센즈랩 기준으로 보게 되면 8월 27일 날 상한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얘기가 좀 도드라지게 되면서 그 테마들이 형성이 됐었고 그러면서 중요한 건 상승으로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상승 계속 진행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딥페이크 관련 보안 이슈는 그렇게 크게 좀 시장에서 신경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만약에 이제 딥페이크 관련돼 가지고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물려 계신다라면은 내일 쪽에 정말 괜찮은 급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 급등을 이용해서 나오신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이스트 소포트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테마는 말 그대로 테마일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테마의 어떤 그 신선도가 얼마만큼 있느냐, 그러니까 계속 우려 먹었느냐, 그러니까 새롭느냐, 우려 먹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보다도 딥페이크 성문제 같은 이슈 테마 같은 경우는 오늘 처음 나온 건 아니잖아요. 만약 네. 오늘 처음 나온 거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뭐 급등을 한번 노려보라 말씀드린 게 맞지만 지금은 어찌 보면 끝물일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만약에 제가 뭐 센치랩이라든지 모니터랩 이 두 종목의 또 차트도 되게 유사해 비슷해요. 네. 비슷한 상황인데 만약에 들어가서 조금 실수 그 길정의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좀 물려있다라고 판단이 든다라면은 저는 그냥 아까 이스트 소포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냥 이번 반등이 나와서 만약 수익으로 조금이라도 전환이 되게 된다면 전 나올 것 같아요. 나와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마음 편하게 매매를 저는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내일 상승을 좀 탈출의 기회로 잡아보자. 아무래도 좀 테마성이 짙은 종목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또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STO 관련주들이 대거 올라와 있습니다. 뭐 갤럭시아 SM, K옥션, 갤럭시아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민성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 목요일에 STO 조천 간담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좀 긍정적인 이슈들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뭐 흐지부지 되는 것처럼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연초에도 STO 관련된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이제 갤럭시 그룹들도. 근데 그러다가 또 이제 잘 아시다시피 21대 국회에서 좀 이제 좀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AI 기본법부터 해가지고 STO 뭐 관련 법안도 그냥 다 패스가 되면서 좀 이게 다 공중분해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법안을 이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좀 더 커지고 있는데 이 STO 관련된 개정된 법안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증권사 쪽에서도 수익성이 이제 계속해서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재료 모멘텀적으로는 이제 실적에 대한 수혜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뭐 단기적인 이벤트로 보시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이 산업에 대한 좀 트렌드 자체가 바뀌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좀 큰 흐름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바로 시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래도 기대감에 움직이는 그 변동성에 따라서 트레이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조찬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목요일 이전까지는 그래도 기대감이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목요일 이후에 장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금요일부터는 또 한 번의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세론으로 나타나고 단기 매물, 차익 매물들이 쏟아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슈를 기다리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이슈에 따라서 등락폭을 따라 좀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뭐 오늘 분위기가 잘 만들어져서 적어도 목요일 정규 장까지는 좀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은 많이 남아있는 구간이고 최근에 이제 앞전에 연초에 좀 많이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좀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자리라서 그 점 참고하셔서 좀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벤트성보다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바라봐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SJ 초님께서 갤럭시아 SM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850원이시고요. 비중은 10%, 목표 주가 부탁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김민성 이사님께 상담 요청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 지금 갤럭시아 SM 시간에서 한 3% 정도 상승 중이거든요. 네. 목요일에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네. 언제까지 가져가면 될지 그리고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3,000원은 돌파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아 SM은 이제 STO 관련되면은 좀 핸들링이 가장 좀 많이 올라가고 많이 떨어지는 그런 좀 괴팍한 핸들링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앞전에서도 이제 1,500원대에서 4,230원까지 쉬지 않고 쭉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죠. 지금 한 1,800원대에서 2,800원대까지 한번 올라가고 좀 숨고르기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또 이제 금투세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대한 좀 유동성 자금이 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분위기에 맞춰서 이제 모멘텀 재료가 딱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내일은 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000원대까지는 내일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3,000원대부터는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2,500만 주 이상 이제 강하게 터지면서 상승에 대한 등락폭이 좀 더 줄어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자금들도 있지만 그 위에서 이제 차익 매물들이 많이 쏟아지면서 거래량이 좀 방대하게 터지고 있다는 걸 좀 참고하시고 그때는 어느 정도 수익을 바로바로 챙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도 중요하지만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면서 등락폭을 좀 줄이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앞전에 있던 매물대라든지 주가를 끌어올렸던 자금들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구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거래량도 잘 고려하고 매도 타이밍을 잘 잡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에서 지금 뭐 STO 관련주, 보안 관련주들이 대거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내일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에 하락률 상위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전고체 배터리주들 강했는데 시간외에서는 일제히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오후장에 좀 윗꼬리가 달려서 불안불안했었는데 시외에 지금 다 하락으로 전환을 했어요. 원주는 지금 2%대 하락하고 있고요. 한농화성도 1%대 지금 소폭 하락 중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시세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찌 보면 시간에서 급락 안 나오는 게 다행이지 않을까요? 아, 네. 왜냐하면은 오늘 또 들어가신 지금 분들도 시제품 나온 계세요? 거잖아요. 시제품. 네. 시제품 나온 거잖아요. 삼성전기에서. 시제품 나온 거고 양산해도 2026년이면은 시간이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기는 중요한 건 개발했다가 끝이 아니라 개발해서 매출 잡힌다 얘기가 나와야 삼성전기 주가에서는 도움이 될 거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기가 저런 반응이 나오는 거 지키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세계 최초로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던 그 이슈 때문에 또 이제 관련주 뭐가 있나 해갖고 관련주가 또 움직이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륜에서 시간에 걸려서 좀 하락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소형 전고체 배터리 이슈보다는 오늘 어쨌든 그 뭡니까 독일 쪽에 이제 전기차 보조금 부활 검토 요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 네. 분위기 때문에 전고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괜찮았었거든요. 그러면 얼마만큼 이 독일 전기차 보조금 이슈가 2차 전지의 어떤 상승 탄력을 조금 더 올려주느냐. 차라리 그걸 보는 게 제가 볼 땐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뭐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시간의 거래, 내일 쪽에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 분위기가 조금만 호전이 되게 된다면은 조정에 다시 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은 일단 조정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좀 보시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이슈는 당장에 뭐 매출 숫자가 잡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반짝 이슈라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어쨌든 앞으로 이제 판매와 연결이 될 수 있는 보조금 부활 요 이슈로 인해 가지고 조금 2차 전지 분위기를 좀 끌어가주는지 차라리 그걸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종목 대응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는 오늘 나온 삼성전기 이슈보다는 독일의 보조금 이슈를 계속해서 추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한농화성 궁금하셔서도 어떤 분이 연락을 바로 주셨습니다. 뒷번호 9739번님이시고요. 매수가는 22,2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장 마감 후에 금전 대여 결정 공시가 떴는데 시설 투자금인데 악재로 봐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한농화성 오늘 17% 급등했는데 현재 시간에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김민성 이사님께 이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딱히 뭐 그렇게 크게 안 좋은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계사한테 이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투자도 하고 거기에 대한 좀 투자도 받고 이게 이런 반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악재로 보기에는 그래도 그렇게 변동성이 좀 적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악재면은 시간에서 이렇게 흐름을 만들지 않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장중에 17% 정도 이제 상승을 했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시간에서 조금 떨어지는데 이제 아무래도 매수량이 약한 시간대다 보니까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농화성은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이제 일정 박스권에서 이제 하단 부분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하고 있는데 내일 자리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22,000원대를 돌파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질문 주시는 시청자님께서도 지금은 수익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 구간에서 이제 22,000원대를 다시 한번 리트라이 하고 여기를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셔도 되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막히는 흐름들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고체 관련된 이슈가 나타났는데 우리가 이제 앞전에 일부 이제에서도 말씀이 나왔던 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고체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돌고 돌면서 순환매가 돌고 마지막에 삼성전기가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한농화성은 이제 좀 전고체에 대한 모멘텀 재료로 이제 시작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은 이어질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테마에 대한 흐름들은 결국은 시장에 대한 관심도인데 지금 뭐 시장에 대한 코스닥 분위기가 좋아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은 코스피에 대한 분위기도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과거부터 꿈의 배터리, 꿈의 소재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과거의 기사까지 끌고 오면서 기대감을 또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뭐 1, 2% 정도 조정을 받는다 해서 너무 안 좋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정규장에서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관련된 이슈들도 저번 주만 하더라도 이제 센즈랩이랑 모니터랩이 시간이 상한가를 갔지만 결국에는 장중에는 한싸 종목이 이제 가장 강하게 상승했던 것처럼 시간에서에 대한 흐름이 정규장을 무조건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보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정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서 22,000원대 돌파하는 거 흐름을 좀 잘 체크하고 대응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악재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